헬로우 차이나입니다. 오늘 키움증권 글로벌 영업팀 박경준 대리 함께하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중국이 금리 인하 전후로 정말 증시가 쉬지 않고 올라가다가 어제 바로 5%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급락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그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장막판에 지수가 많이 흘러내리는 부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솔직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증시가 금리 인하 이후로 많이 달려온 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이 금리 인하 부분이 증시의 상승으로만 연결되는 거는 그닥 탐탁치 않게 보였다는 반응을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한 번은 좀 이제 정부 차원이라든지 시장 차원에서도 한 번은 쉬고 가는 분위기 아니면 타이밍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졌었습니다. 자, 중국 증시의 큰 흐름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정말 성장하는 그 중국 기업들, 좋은 중국 기업들, 리스크가 적고 수익성이 높을 만한 기업들을 잘 발굴하는 게 지금 시점이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자, 그러면 오늘 박 대리님은 어떤 중국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와 종목들은 바로 이제 의약 관련 이야기와 함께 복성제약이라는 이제 그 회사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복성제약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면은 홍콩 증시와 상해 A주 후광통으로 직접적으로 투자 가능한 종목이고요. 먼저 오늘 스토리는 제약시장이라는 스토리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3위의 제약시장으로 성장이 되어 있고요. 2012년에는 9,261억 위안을 기록했고 2013년에는 약 1조 위안, 하나로 한 180조 정도가 되겠네요. 이로써 제약시장이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세계 제2의 제약시장으로 부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도 인구 고령화라든지 이런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인구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나라로 지금 이런 고령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약 시장에 있어서는 나름 이제 골든 마켓이라고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항상 제가 이렇게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아니면 산업을 말씀드리면서 정부 정책을 항상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중국 정부의 의료 산업 육성 전략이라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12차 5개년 중국 발전 계획에서 의약 산업을 주된 성장 동력으로 꼽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2015년까지는 매출액이 약 500억 위안, 약 하나로 9조 원 이상 되는 초호령 의약 기업을 이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고요. 또한 이제 의료 개혁 방안을 발표해서 2020년까지는 모든 중국 국민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험 확대, 그리고 기본약품 목록제도, 공립병원 개혁 등 제도를 시행해서 의약 산업에서도 더 이제 중국 정부의 의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중국 이제 당국의 정책과 맞물려서 의약 산업에는 상당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지금 이제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 성진국형 만성 질환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헬스케어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헬스케어 산업을 이제 국가별로 비교해 봤을 때 1년에 미국인이 9,000달러의 헬스케어적으로 비용을 사용한다면은 서유럽이 4,500달러, 중국이 약 300달러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0달러도 1년 전에는 1년 전이 아니라 4년 전에는 100달러였던 부분이 최근에 와서 이제 2013년 기준으로 이제 300달러 정도까지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적으로도 중국 내에서의 헬스케어 소비라든지 제약 산업에 대한 부분은 플러스 요인이 상당히 많다.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한 번 헬스케어와 관련한 수치를 통해서 중국 시장의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또 읽어볼 수 있네요. 최근 몇 년 동안 인당 그 헬스케어 관련 지출이 3배 성장을 했고요. 앞으로 또 얼마나 더 크게 성장할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 얘기를 할 때, 우리 중국 기업을 얘기를 할 때 리스크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키울 만한 의지를 갖고 있고요. 그런 만큼 또 해외 기업의 빗장을 열 때도 아주 점차 서서히 열 수 있겠다는 점에서 중국 기업의 메리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우리 제약과 관련해서 상해제약그룹도 한번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복성제약입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예, 복성 제약은 이제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종합 헬스케어 그룹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복성 제약에 앞서서 복성 그룹, 그 푸싱 그룹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고객님, 중국의 시장에 관심 있는 고객님들이나 부의 이제 누가 돈을 가장 많이 번다, 순위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푸싱 그룹, 복성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 창업주가 거광창이라는 사람이고요. 이제 그 푸단대학교를 나와서 지금 현재 중국 부자 서열 10위권 내에 들어가는 재벌이기도 합니다. 이 그 거광창이라는 사람은 그 이제 푸단대학교 동료 4명과 함께 하나로 1,800만 원을 가지고서 이제 투자 기업을 세워서 이제 지금 현재로는 이제 복성제약뿐만 아니라 이제 철강이라든지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 M&A 등을 통해서 복성그룹을 이루었고, 그 복성그룹에서의 대표 제약회사가 바로 이제 복성제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적인 부분이라든지 매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는 매출이 약 99억 위안, 하나로는 약 1조 8천억 원을 기록하였고요. 영업이익률은 약 11.2%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그 아까 전에 제가 종합 헬스케어 그룹으로의 성장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사업 부분으로서 뜯어보게 되면은 현재 전통적으로 제약회사들이 하는 의약품 제조 및 R&D, 그리고 제약 유통 및 소매, 그리고 헬스케어 서비스 부분이 있고요. 의학 진단 및 기기 산업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그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약품 제조 및 연구 개발 분야가 거의 이제 50% 가까이 매출은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약 판매, 자체 약국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제 약국에 대한 유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또 볼 수 있는 게 의료 서비스 부분이 헬스케어로 나아가는 산업 중에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종합병원들을 계속 인수합병을 통해서 약 2,090개의 병실을 보유하고 있고, 추가적으로도 이제 계획이라든지 이쪽 부분의 산업을 확장시켜 나갈 의지가 있는 종합 헬스케어 그룹으로의 나갈 의지가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헬스케어 관련 지출 미국이 9,000달러, 유럽이 4,500달러, 또 G2인 중국이 현재 300달러입니다. 앞으로의 잠재력을 봤을 때 헬스케어 쪽의 진출 아주 좋게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복성제약 같은 경우에 헬스케어 쪽의 경쟁력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가 덧붙여서 조금만 설명을 더 해주세요. 네, 헬스케어 산업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 중국 입장에서는 걸음마 단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복성 제약이 다른 이제 중국 내 제약회사들보다 특별히 차별화된다는 점은 중국 내 기본적으로 상하이 제약그룹이라든지 시노팜이라는 회사들은 주로 이제 약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복성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토탈 종합 헬스케어를 제공하려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중국 내에서도 많은 병원들을 갖고 있지만, 현재 또 중국, 미국 합작을 통해서도 이제 주요 이제 고급 럭셔리 병원이라든지 종합 헬스케어 병원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제약 산업 중에서도 제약 기업 중에서는 나는 이제 리딩 하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럭셔리 병원을 복성제약이 세운다고요?
예, 직접적으로 이제 그 기존의 병원들을 인수합병이라든지 합작 투자를 통해서 이제 운영을 직접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럼 비교 대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제약사들이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도 다양한 포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뭐 음료 산업까지, 뭐 물 사업까지도 진출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과 비교해 주실 건가요? 헬스케어 쪽 회사인가요? 제가 오늘 이제 국내 기업하고 비교한 회사는 특별히 일단 유한양행이라는 회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국내 제약 나름 톱 티어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 1조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시가총액 2조 원인 회사입니다. 제가 이 유한양행을 들고 나온 이유는 국내에서 이제 이와 유사한 산업을 복성제약과 유사한 포트폴리오를 가지면서 하는 산업 기업을 이제 봤었을 때는 특별히 이제 어떤 기업이 가장 유사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회사가 이제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가장 그래도 제약업체에서 가장 선두 그룹인 유한양행을 이제 비교 대상 그룹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먼저 시가총액이라든지 주가 수익 비율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자면은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약 2조 원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성제약 같은 경우는 8조 원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기업 가치를 나타내는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이 21 정도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제 복성제약이 23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 약 6.6%의 영업이익률을 보인다면은 복성제약 같은 경우 조자르스인 11.2%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차트도 간단하게 여기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먼저 복성제약에 대한 차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상하이에 상장되어 있는 복성제약을 먼저 보시면은 2010년 이후로 주가가 내리막길을 좀 보여서 행보 장세를 보였지만 2013년 이후로 주가가 10.9위안, 약 11위안에서 최근 21위안까지 상승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한양행 차트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장기 시계열적으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많이 성장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2012년, 10년 이후로는 거의 20만 원대, 지금 현재 주가 17만 원대지만 20만 원대의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쯤 짚어 넘어가야 될 부분은 향후 성장성이라든지 발전 가능성, 기업이 커나갈 가능성이 주가에서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국내 이제 제약 산업에 대한 한계로 인해서 유한양행이 박스권의 지수 흐름을 보여주지만 복성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반등을 시작을 하면서 좀 더 성장성을 있는 이런 성장성이 반영되는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유한양행보다 높은 성장성을 어쩌면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죠. 헬스케어 쪽도 지금 집중화를 하고 있고, 또 내수 시장 자체를 봤을 때요. 하지만 유한양행만 놓고 봐도 장기적인 이 수익률은 정말 대단한데요. 그러면 복성제약 같은 경우 장기 보유를 권하시는지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시면서요. 전략 세워주시죠. 네, 오늘 투자 포인트랑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한마디로 중장기 성장성에 주목하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시장의 무한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성장성, 향후 G2로 나아가면서 GDP 성장이 되면서 이제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는 이제 계속 증가할 부분이다. 그리고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성제약 같은 경우는 단순히 약을 만들어서 파는 제약 그룹뿐만이 아니라 헬스케어 산업으로 아예 헬스케어 산업을 리딩하는 기업으로서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또 추가적인 포인트로 잡겠고요. 그리고 후광통 제도로 인해서 이제 홍콩에 있는 주식도 투자가 가능하시지만 상해에 있는 주식도 같이 투자가 가능함으로써 주식 투자에 대한 복성제약 주식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들었을 때는 이 복성제약은 향후 전망이 좋고 또한 중장기 성장성에 주목하면서 저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박경준 대리와 함께 알아본 이야기는 복성제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복성제약, 제약으로 출발해서 이 기업의 회장이 부자 10위까지 올라갔는데 다양한 산업에 대한 M&A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강 기업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네요. 현재 토탈 종합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장기 성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목해 주시고요. 지금 토마토TV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2188-3388번, 2128-3388번 전화 주셔서 오후 4시 종목 카운슬러 진단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기본 차트 이슈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해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이마 기장에서 뵙겠습니다.